자, 오늘 마지막 손님은 각하는 가셨지만 우리는 각하를 보내지 아니하였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섭섭지 않게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지막까지 잘 보내드릴 것인가. 그 중에서 이제 포스코와 자원외교 관련해서는 이분밖에 없어요. 네. 이분이 계속해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이분을 저 차기 포스코 회장으로 세울 수는 없을까요? 글쎄 뭐 우리 마음대로 되겠나. 자, 정민우 전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팀장님 너무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 회장 하셔야지. 네. 저 밀어드리겠습니다. 저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네네. 저 주님께 네. MB 구속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보내셨어. 그렇게 감옥으로. 네, 할렐루야. 보내셨죠. 네, 정말 성령이 임하사 보내셨습니다. 이 각하 이제 남은 돈들 찾는데 포스코하고 자원외교가 한 몸이라고 하셨고 큰 관문인 것 같아요. 포스코가. 그러니까 한 덩어리 크게 있어요 여기에. 그 주진우가 주장하고 있는 이제 각하의 저수지와 삼성과의 커넥션도 큰 덩어리지만 여기도 큰 덩어리거든요. 이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직접 본인이 경험했고 그동안 축적했던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네 보니까. 정민우 팀장 외에는 없어서 계속 모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파헤쳐 나가야 된다. 오늘 작은 보따리 하나 정도 풀고 가주십시오. 예. 오늘은 심플하게 사진 한 장으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가운데 빨간 넥타이? 네 번째가 포스코 회장 권호준 씨. 회장님. 권호준. 네네. 그리고 오른쪽이 몇 번 말씀드렸던 글로벌 자원 플레이어 최 대표라는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이분은 역할이 뭐였죠? 회장님은 알겠고 이분 역할이 뭐였죠? 네, 이분의 원래 정체는 뭐냐면요. 국내에서 굉장히 화려한 기업 사냥꾼이었어요. 기업 사냥꾼. 네, 기업 사냥꾼이었는데 이 양반이 홍콩으로 넘어가면서 광산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크게 한번 치세요. 국내에서는 이 양반의 대표적인 레코드가 룩손 에너지예요. 룩손 에너지가 어떤 거냐면 산토스 케이스는 우리 총수님께서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해주셔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패턴 그대로 합니다. 뭐냐면요. 룩손 에너지가 룩손 글로벌이라는 컴퍼니를 인수해요. 룩손 글로벌이라는 컴퍼니는 방글라데시에 유연탄 광산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한 몇 억에 산 그런 업체예요. 그런 룩손 글로벌을 최 220억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글로벌에 220억이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2008년, 2009년 2년 동안 전액 손액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사라지죠?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 돈은 우리 최 대표가 갖고 있는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계좌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태들이 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가 BBK니 그런 데서도 늘 보잖아요. 소액주주들이 보세요. 그럼 여러 건을 하신 전력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홍콩 가서는 또 광산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포스코 와서는 뭘 하셨냐? 리튬을 하셨습니다. 리튬? 네, 리튬입니다. 자, 그럼 리튬을 어떻게 해서 드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포스코가 리튬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MB가 이제 자원외교를 스타트 시키면서 취임하면서부터 스타트를 시켜요. 그리고 SD가 바로 셀프 네이밍을 하죠. 자원외교 특사라고. 그분이 2009년 8월에 남미를 가잖아요. 가면서 이제 기업인들을 많이 끌고 갑니다. 그중에 이제 볼리비아를 타겟으로 해서 리튬을 확보하겠다고. 그때부터 포스코는 계속 염호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는 바다였죠. 네. 그게 지각 변동으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호수가 된 거예요. 바다가. 산 위에 커다란 바닷물 호수, 염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짠무로수. 네. 그렇죠, 그렇죠. 짠무로수. 그 염원은 남미뿐이 없고 그리고 남미 나라들은 그 염호가 본인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준다거나 그럴 생각들이 없어요. 특히나 가장 염호가 풍부하게 많이 있는 볼리비아는 더더욱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계속 두드리다가 실패하고 그리고는 2013년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최는 아까 지적해주신 그 광산 기업 사냥꾼. 네, 네. 더불어 광산 사기꾼이에요. 네, 그때 최 평판과 리테아 광산에 대한 평판을 조사하니 최는 이미 검찰에서 기업 그런 사냥 관련해서 경미한 처분까지 받았어요. 원래대로 하면 더 큰 처분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2013년에 푸스코와 리튬 사업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투자 총괄하는 사장이 검토를 하고 평판도 안 좋고 리테아라는 광산의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이 너무 많다. 근데 그때 푸스코 당시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원장이었던 권호준 씨는 리테아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강권을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14년에 권호준 씨가 회장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조용히 기술협약 사인을 합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쭉 진행을 해오면서 2016년 2월 14일 아르헨티나 그 포주엘로스라는 그 인근에서 호텔에서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이 세레머니를 하고 이 사진이 오픈되면서 게 당했던 홍콩 투자자들, 미국 투자자들이 저한테 이제 컨택이 된 거죠. 포스코가 왜 저런 사기꾼하고 이런 사업을 하냐. 그리고 어떻게 저런 범죄자가 저렇게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이랑 같이 버젓이 사진을 찍느냐. 난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한국 정부는 저 사람을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 양반이 네네. 가서 실제로 한 게 뭐예요? 실제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건 참 자금 흐름이 이상해요. 이 사진을 찍었던 게 2016년 2월 14일 아르헨이거든요. 이때 뭐를 발표하냐면은 권호준 씨와 최 씨는 2,740억 원을 들여서 그 포주엘러스 아무것도 없는 그 염호만 덩그랗게 있는 죽음의 땅에 리튬 상업 생산 설비를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 사이에 그걸 가지고 계약서를 쓰겠죠. 좋은 식에서는 그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보셔야 되는데요. 3월에 포스코에서 언론 보도 낸 거에 보면 포주엘로스의 상업 생산 설비를 리튬 상업 생산 설비를 잘 짓고 있다라고 나와요. 잘 짓고 있다. 그리고 나오고 또 이때 포스코에서 본인이 컨택하는 멤버들이 있잖아요. 멤버들한테 뭐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냐면 내가 이번 이 계약건으로 홍콩에서 1,000억을 땡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1,000억을 이제 투자를 모금했다라고 하는 거죠. 홍콩에서. 네. 자, 나쁜 사람. 나쁜 사람하고 짝짝꿍댕 회장. 자, 맞죠? 둘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이 포스코 쪽에서 2,700억짜리 투자를 아르헨티나에 해요. 그렇죠? 네네네네. 투자 계약서를 쓰죠. 예. 근데 그 2,700억짜리 투자를 한 아르헨티나에 무척 잘 공사가 되고 있다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죠.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2,700억을 투자했지만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돈이 네. 어디로 간 거예요. 그죠? 네네.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근데 그 돈이 이 둘 사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권호준과 최이 전날 2,740억짜리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이 계약서를 가지고 실제 뭐를 지은 거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네.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근데 기업 설명회 자리에서 권호준 씨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포주엘로스에서 상업 생산 설비 잘 짓고 있다. 연내에 생산 시작한다. 라고 큰 소리를 해요. 근데 솔직히 아르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겠어요. 게다가 아르헨에서도 거의 뭐 죽음의
골짜기인데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포스코 회장이 그런가 보다 하니까 네. 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근데 알고 실제 있었죠. 이번에 이제 취재차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예.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잘 짓고 있다고 얘기를 했냐는 거죠. 여기서 이 중요한 단서예요. 최이 나 이번 이 계약으로 홍콩에서 1,000억을 펀딩을 모았다, 돈을 모았다라고 주변에 자랑질을 하고 다닌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지? 라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몰랐죠. 근데 투자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날 권호준 씨와 최 씨 사이에, 즉 포스코와 릿데아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서만으로도 포스코 회장의 직 사인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인이 되는 서류인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파이낸싱 시장에서는 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원외교는 대부분 불필요한 걸 사가지고 그 동시에 불필요한 거 플러스 아예 필요 없는 가짜 그 페이퍼 컴퍼니를 동시에 사서 거기다가 막 돈을 때려붓은 다음에 그 회사를 빵원으로 처리해버린 다음에 그 돈은 때려부은 돈들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돈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 패턴이 자원외교도 나오고 포스코도 나왔는데 그럼 이거는 이런 거예요? 둘 사이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2,7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 그러고 나서 포스코의 공신력으로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다가 막 떠들어 대.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포스코의 공신력과 포스코 회장의 사인을 들고 어딘가에서 파이낸싱을 했어. 그렇죠? 그 파이낸싱을 한 게 그럼 이렇게 어떤 개인한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구조 아니에요? 총수님 지금 잘 말씀 주셨고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최 1,000억을 모았어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만약에 이가 정말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대로 1,000억을 모았다. 이걸 혼자 먹나? 라는 부분이죠. 이 뒤에 마스터가 있으면 마스터께 상납해야죠. 그 구조일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포스코라고 하는 세계적 기업의 회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기꾼이 있다고 칩시다. 네. 이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면 그러니까 사기에 넘어갈 만한 신뢰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포스코가 제공해. 그럼 그걸 두고 사기꾼이 돈을 모아. 그런 다음에 그 돈을 포스코 뒤에 숨어있는 누군가와 함께 나눠 먹는 구조. 이런 건가요? 그렇다고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요. 여기서 제가 새로운 기법일세.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권어준 씨나 그 앞에 정준영 씨는 그냥 MB의 그 포스코 해체팀의 하수인일 뿐이에요. 정준영 씨 5년 동안 포스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돈을 미친 듯이 쓰는 거예요. 왜 이러지? 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일인데 왜 저렇게 정신없이 돈을 쓰게 만들지? 권호준 씨 들어오면서 권호준 씨 역시 MB 사람이니까 이제는 반대의 일이 나요. 이제 쓸 돈이 없잖아요. 포스코 안에 있는 알짜 자산들, 포스코에 돈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돈이 없는. 이거 맞나 봐주세요. 근데 이해가 네. 됐어요. 이제 구조가 이해됐어요. 이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는 현금을 파먹었어요. 네네 그렇죠. 돈을 다 쓰는. 있는 현금을 자원외교라는 틀로 파먹었어. 네네. 쓸데없는 네네. 거 사고 막 네네. 돈 때려 붓고 현금이 많았으니까 다 뽑아먹고 나서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물 자산도 팔아먹고 나서 그것도 팔 게 별로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팔기 시작한 게 포스코라는 크레딧을 파는 거죠. 포스코라고 하는 이름. 네네. 그 크레딧을 팔아서 펀딩을 받는 거죠. 사기를 쳐서 돈을 긁어 모으는데 그 사기가 성공하도록 포스코가 거기서 공사 잘하고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주는 거지. 그런 성격에 빼먹는 거네. 그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보여요. 잠깐만요. 추정된다. 그렇죠. 자, 추정된다. 사실을 말한 게 이거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고차원의 방식이잖아요. 범죄 수법을 이해했어 이제. 네, 굉장히 고차원의 방식인데 이게 포스코 안에서만 커온 정준영, 권호준 같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쓸 수 있는 수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디렉션 지시를 주고 자 레디 고 해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거를 한두 가지에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재밌네. 리튬을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포스코 2009년부터 리튬을 개발했죠. 지금까지 거의 10년이에요.
염호를 샀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포스코 수중에 남아있는 염호는 뭐며? 계속 공장을 짓는다 했어요. 남아있는 공장은 뭐며? 그래서 아르헨티나든 볼리비아든 거기서 리튬이 오기 왔어요? 한 번이라도? 염수를 받았죠. 볼리비아에서 네. 염수 100톤인가? 100톤. 100톤인가를 받아서 바닷물 100톤이요? 바닷물을. 네, 염호에서 그러면 이게 글로벌한 사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그 우리 검찰이 인지하고 포스코 관련된 지금까지 거론했던 몇 개의 사건들, 그 외에 또 거론되지 않았던 많은 사건들, 검찰이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세요? 검찰뿐만 아니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검찰도 경찰도 인지수사하고 있다. 네, 하고 계시고 검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검찰이 좀 아쉬운 게 해외로 나가게 되면 해외 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세요. 항상 그랬어요, 그건. 네. MB의 컨트롤 타워라고 해야죠. 컨트롤 타워 같은 애들은 글로벌하게 움직이거든요. 국내에서 돈 모으고 해외로 빼고 해외에서 돈 굴리고 우리 검이 그걸 모든 걸 따라가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어디서든지 하나의 케이스를 한 건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참 이게 고마운 일인지 뭐라고 얘기될지 모르겠는데 MB를 잡을 수 있는 근거들이 다 포스코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포스코가 MB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저수지인 거예요. 거기는 저수지라고 하면 안 되고 포스코는 수원지입니다. 수원지. 네. 뽑아가지고 저수지로 옮기는 거거든요. 네. 정말 저수지는 너무 소박한 말이죠. 다 찾고 싶으신 게 MB의 계좌잖아요. 네. MB의 계좌는 포스코 안에 있습니다. 포스코 안에 MB의 있다. 계좌는 포스코 안에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가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하는 한 꼭지로 강등당하셨어요. 이제 각하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다시 하라고, 이런저런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나오겠고, 하지만 그 우리 각하의 돈을 찾는 작업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